안녕하세요. 방구석 성형외과 딸바보 원장입니다. 오늘은 꺼짓는 수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꺼진 눈이라는 거는 이 눈썹뼈 바로 밑에 있는 이 눈꺼풀이 안으로 이렇게 푹 꺼져서 퀭해 보이는 눈을 꺼진 눈이라고 합니다. 꺼진 눈은 선천적인 원인이랑 후천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천적인 원인 같은 경우는 눈꺼풀에 존재하는 지방의 양이 원래 유전적으로 적거나 지방이 이 안구 뒤쪽으로 이렇게 좀 끌려 들어가 있는 경우가 선천적으로 꺼진 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부분 유전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은 본인처럼 눈꺼풀이 꺼진 이런 퀭한 눈을 갖고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후천적인 원인은 과거 쌍꺼풀 수술하는 과정에서 지방을 너무 과하게 제거했거나 혹은 지방을 제거할 필요가 없는데 지방을 제거하게 됐을 경우에 눈두덩이 지방의 양이 너무 줄게 돼서 눈꺼풀이 푹 꺼져 보이게 되는 이런 후천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꺼진 눈을 그림으로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이렇게 눈썹이랑 눈이 있으면 그 사이에 이제 이 눈꺼풀 피부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움푹 들어간 눈, 이런 눈을 꺼진 눈이라고 하고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눈을 옆에서 바라봤을 때 그림인데요. 이렇게 눈동자가 있고 눈꺼풀이 있고 눈을 뜨는 근육이 있으면 우리 눈두덩이 지방은 이 눈꺼풀 피부와 눈을 뜨는 근육 사이에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눈두덩이 지방이 많은 경우들이 더 많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이 지방이 너무 양이 적어지거나 혹은 지방이 안쪽으로 이렇게 끌려 들어가 있게 되면 겉으로 눈꺼풀이 이렇게 움푹 들어간 것처럼 꺼진 눈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꺼진 눈의 치료 방법은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크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꺼진 눈이라는 건 결국 지방이 있어야 될 공간에 지방이 없기 때문에 눈꺼풀이 꺼져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 꺼진 부분에 지방을 채워주는 게 치료법이고요. 크게 두 가지로 이 꺼진 부분을 외부에서 지방을 이식해서 채워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원래 지방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 지방이 저 뒤쪽으로 끌려 들어가 있는 경우는 지방을 다시 앞쪽으로 이동시켜서 이 꺼진 부분을 채워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지방을 이식하는 방법이 있고 지방을 재배치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치료법을 저희가 간략하게 표식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꺼진 눈이 있는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천적인 원인이랑 후천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선천적인 원인인 경우에 내가 쌍꺼풀 수술을 같이 하면서 이 꺼진 눈을 해결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쌍꺼풀 수술 방법이 절개법이랑 비절개법으로 나눌 수 있고요. 절개법은 이 수술 필드를 다 열고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뒤쪽에 끌려 들어가 있는 지방을 앞으로 당겨주는 지방 재배치 방식으로 쌍꺼풀을 만들면서 꺼진 눈을 해결할 수 있고요. 흔히 얘기하는 비절개법, 이 매몰법 같은 경우는 이 끌려 들어가 있는 지방을 앞으로 당겨올 수는 없습니다. 구멍만 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쌍꺼풀을 매몰법으로 만들어주면서 이 꺼진 부분에 본인의 배에서 혹은 허벅지에서 소량을 지방을 채취해서 이식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혹은 나는 쌍꺼풀 수술을 원치 않거나 원래 선천적으로 쌍꺼풀이 있는데 꺼진 눈만 해결하고 싶다, 이런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 이식을 통해서 이 꺼진 부분만 채워주면 됩니다. 두 번째로 후천적으로 이렇게 꺼진 눈이 생겼을 경우에는 과거에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내가 쌍꺼풀 수술을 다시 하면서 수술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위쪽에 지방이 꺼져 있고 흔히 얘기하는 두겹 쌍꺼풀, 삼겹 쌍꺼풀 이런 것들이 생겼을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절개법으로 재수술을 하는 게 좋고요. 절개법을 시행해서 전에 과거에 지방을 정말 아예 남기지 않고 다 제거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지방 이식을 하는 게 방법이고요. 과거에 지방을 그래도 좀 남겨놨고 재배치를 할 수 있는 양이 있다면 지방 재배치를 통해서 꺼진 눈을 같이 해결하면서 수술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쌍꺼풀 재수술은 원치 않고 그리고 지금 쌍꺼풀 라인은 마음에 드는데 꺼진 것만 해결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바깥에서 지방을 이식하는 방법으로 이 꺼진 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적으로는 지방을 재배치하느냐 혹은 밖에서 지방을 주입해서 이식을 해주느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꺼진 눈 수술의 부작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술 방법은 흔히 얘기하는 바깥에서 이식을 해주거나 원래 있던 지방을 재배치해주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인데요. 지방 재배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위치까지 정확하게 지방을 내려줘야 되고 정확하게 고정을 해야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끌려 올라가서 다시 눈이 꺼지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지방 이식이 조금 더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많은데요. 지방 이식은 정확한 층에다가 지방을 넣어야 되고 어느 일정 깊이 이상에다가 주입을 해야지만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데요. 대부분 지방 이식을 하고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는 지방을 너무 얇은 층에 잘못 주입했거나 혹은 너무 많은 양을 넣었을 경우에 안에서 지방이 뭉쳐지거나 하면서 겉으로 꺼진 건 해결이 되는데 울퉁불퉁하게 불룩불룩해 보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이식은 정확한 층에 넣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적정량을 넣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꼭 경험이 있는 의사 선생님에게 수술을 받아야 나중에 울퉁불퉁해지는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일반 병원들에서 이 꺼진 부분에다가 필러 주입을 하는데 이 필러가 단점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필러는 생착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흡수돼 버리기 때문에 꺼진 눈이 다시 재발할 확률이 많고요. 필러의 특성상 이렇게 눈을 계속 움직이는 이 눈꺼풀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필러가 뭉쳐지면서 석회화되거나 혹은 캡슐에 쌓여서 딱딱해지는 성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깥에서 또 울퉁불퉁하게 표현이 될 수 있고 눈을 감았을 때 되게 보기 싫은 모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꺼진 눈에는 보통 필러보다는 지방 이식을 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이런 꺼진 눈 수술을 했을 때 우리가 미용적으로 꺼진 부분이 해결되는 장점도 있지만 또 하나의 좋은 점은 우리가 눈을 뜰 때 이 눈을 뜨는 근육이 눈꺼풀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지방이라는 것이 이 눈꺼풀과 눈을 뜨는 근육 사이에 어떻게 보면 윤활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기계가 잘 돌아가려면 기름칠이 잘 돼 있어야지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눈을 떴다 감는 과정도 이 눈꺼풀과 눈 뜨는 근육 사이에 적당한 지방층이 있어야지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꺼진 눈을 갖고 계신 분들은 눈 뜨는 게 좀 무겁거나 졸려 보이는 안검하수를 같이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안검하수가 있으면 안검하수 수술을 해줘야 되지만 그런 분들에게 지방 이식을 하거나 재배치 통해서 꺼진 눈을 해결했을 경우에 내가 안검하수 수술을 하지 않아도 눈 뜨는 게 굉장히 편해지시는 어떤 기능적인 효과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꺼진 눈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꺼진 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미용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안검하수가 있다든가 눈 뜨는 게 무겁게 느끼는 이런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간단한 지방 이식만으로도 기능적으로도 훨씬 좋아지고 미용적으로 개선된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요. 꺼진 눈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성형외과에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방구석 성형외과 딸바보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